네,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표면 거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 표면 거치기는 우리가 이제 가공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 가공물이 반듯하게 이렇게 절단되었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꾸불꾸불하게 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어떤 거 우리가 표면 거치기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면 거치기를 줘서 우리가 매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이 강의에서도 잘 이해가 안 돼 하신 분은 제 카페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를 조금 상세하게 따로 이렇게 스크린샷이랑 아니면 사진 말을 이용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듬제 기호가 있고 이렇게 표면 거치기 기호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구형, 요거는 뭐 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요렇게 현장에서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우리 시험에 쓰는 기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 X, Y, Z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거치기 평균값들을 계속 일일이 숫자로 이렇게 뭐 25, 25, 3 이렇게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W는 뭐 13, 뭐 X는 뭐 6, 뭐 이런 식 주겠다. 요거를 약속한 듯이 이렇게 주사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산술 평균 거치기라고 있는데, 이 산술 평균 거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표면 면이잖아요. 그렇죠? 면을 봤을 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측정하겠죠. 표면 조도를 이용해서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있을 거고, 이런 데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값들을 우리가 평균 거치기 값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상세한 거는 조금 필기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게 되면 뭐 요것만 강의가 한 뭐 10분 20분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지만 요거를 그냥 우리 평균 거치기 값, 이 RL을 많이 써갖고 작업하겠죠. 그래서 뭐 이 값들이 뭐 25다 뭐 12.5다 이런 식으로 줄 건데, 얘 같은 것도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이 어째 보면 이 울퉁불퉁한 간격값이 어떤 거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이 간격이 좁다는 거는 면 자체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럽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W, X, Y, Z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어째 보면 우리가 주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KS 규격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따라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W는 어떻게 산술 평균 거치기 값을 뭐 RA 12.5로 주겠다. 근데 비교 표준은 어떻게 게이지 번호는 N10. 요것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외우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W, X, Y, Z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호에 따라서 방향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면 거치기를 줄 건데, 이 표면 거치기는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달라요. 왜? 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이렇게 맨들맨들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나무 면이 꺼들꺼들해요.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는 부품도 있고, 아니면 이 면을 어떻게 조금 매끄럽게 다듬어야지 어떻게 합체가 되거나 우리가 조립이 되는 그런 부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가 정확하게 주는 건데,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회사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은 굳이 여기에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기준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W, X, Y, Z 순서대로 쭉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요거 같은 거 뭐 랩핑제를 넣었다, 뭐 우리가 정밀 가공했다, 초정밀 가공했다 이런 뜻인데, 뭐 그런 거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제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W 같은 거는 뭐 사람마다 이게 하는 기준이 다르다 했지만,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정해 놓을게요. 요 기준이 너무 다르다 보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힘들 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박아 드릴게요. 그래서 W는 어디에 들어가면,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매끈매끈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면이 꺼들꺼들하잖아요. 거기에 한 두세 번 정도 우리가 어째 보면 쉽게 생각해서 때밀이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다듬어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 어디 들어가냐면 드릴 구멍 및 그 다음에 기계
내부. 근데 기계 내부인데 여기는 우리가 접촉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 내부.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쓸 거냐면 X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계 외부, 우리가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 손이 닿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꺼들꺼들하면 조금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계 외부라든지 닿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데 줄 수 있고, 우리가 뭐 굳이 손이 안 닿거나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굳이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촉했을 경우 및 조립된 경우. 근데 이때는 어떻게, 얘는 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접촉과 접촉만 한 상태에서 우리가 객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객체 A랑 이 객체 B랑 이렇게 대인 상태. 왜 이 면과 면이 닿았는데 우리가 뭐 수직평에 아무리 져서도 이렇게 면 자체가 꺼들꺼들 하면 어떻게, 이 틈 사이로 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접촉하는 상태는 어떻게, 이렇게 조금 맨들맨들하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 X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Y를 줄 건데, 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접촉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혼자 두면 상관없고 그냥 접촉한 상태에서 운동할 경우.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떨 때 많이 쓸 거냐면, 요런 거는 우리가 베어링 닿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시 닿는 거 그냥 다 Y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쓸 정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떤가 하면 접촉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재질이 다를 경우, 이때 우리가 Z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요거 같은 거는 나중에 OLC라고 나오는데 그 OLC 닿는 축 부분에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OLC 축 부분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 Z를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옷 모양은 그냥 제거 가공하지 마라.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나왔던 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꺼들꺼들한 면 그냥 그대로 두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겠다. 왜? 굳이 주면 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나온 면은 그대로 둬라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썼고, 우리가 뭐 초정밀 가공, 그 다음에 뭐 정밀 가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외우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고정을 해드렸어요. 고정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다든지 기호들이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호로 넣어줄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고, 회전을 이용해서 계속 돌리게 되면 그것도 그것대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째 보면 도구 상자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크기가 뭐 7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FN대로 적어 놓은 거 저는 제 입맛대로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요 크기 7짜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크기 어째 보면 3.5짜리잖아요. 요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이 크기가 엄청 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최대한 맞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 시험에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할 수 있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 상자 같은 걸 하나 만들 건데, 우리가 요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다듬질 기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듬질 기호는 어떻게 만드냐면, 뭐 팔각형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곤 들어간 다음에 면의 개수 3개 넣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가야 되니까 모서리 찍어 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 아무 데나 찍어 주시고, 직교로 갈 수 있게끔 직교 켜주시고, 길이는 6짜리로 이렇게 역삼각형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역삼각형 하나 만들어 준 후에 요거를 우리가 분해를 이용해서 분해해 주시고, 길이 조정도 배웠으니까 길이 조정 이용해서 증분 얼마 6만큼 해서 요거를 똑같이 길이를 이렇게 하나 늘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다듬지 기호 하나가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를 해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는 우리가 제거 가공하지 않은 거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어떻게, 우리가 접선을 이용해서 여기 찍어서 만들어주시고, 요거는 버려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나왔던 모양 그대로 그냥 돌아라는 소리고, 우리가 WXY만 일단 우선적으로 만들 건데, 이 WXY 말고 Z까지는 우리가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Z는 제가 말했듯이 거의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때만 수정을 잠깐 해주고, WXY는 거의 있으니까 요것만 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갖고 돌아다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주실 건데, 글자 크기
어찌 보면 전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도 우리가 정확한 크기만큼 안 나와요. 5.2 나오는데 원래는 어떻게 7만큼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 정석대로 따라가자니 너무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우리 넣었을 때 깔끔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조금 더 깔끔하고 우리가 시험에 최대한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글자를 쓸 건데 글자 크기는 얼마? 3.5. 그래서 3.5로 들어가 주시고 각도 0도 그 다음에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예요. W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Y 여기 우리가 갈로를 조금 넣어주겠죠. 갈로 넣어주고 콤마를 넣어줄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위에 쓰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런 것들은 다 해치로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0번 하고 있는데 해치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요거는 말 그대로 기호기 때문에 어떻게 기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경해 주고 이런 거 위치는 조금만 맞춰 줄게요. 깔끔한 게 보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 크기를 우리가 만약에 모양 그대로 어떻게 요런 데 넣어준다면 크기가 너무 커요. 요런 데 넣으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위에만 요렇게 쓰는 용도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조그만한 거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복사하셔갖고 요렇게 두 개를 조금 뜰게요. 요거를 크기를 반만큼 줄일게요. 그래서 어떻게 0.5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F핸드 크기보다 어떻게 조금 더 작지만 우리가 요게 여기에 들어가게 딱 안성맞춤이요. 요거를 만들었고 요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크기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나중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요 크기대로 사용할 거예요. 어차피 티도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요렇게는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도구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구 박스 사각형 좀 크게 그렸네요. 좀 줄이시고 우리가 맨 위에 요거 일단 하기 전에 요거를 회전 이용하셔갖고 180도만큼 먼저 돌릴게요. 180도 돌려주시고 요 글자가 돌아가니까 저는 180도만큼 또 돌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글자는 안 돌리고 밑에 것만 자꾸 돌려도 되는데 저는 이거 따로따로 막 이렇게 차닫고 잡고 이런 거 귀찮아갖고 그냥 잡고 글자만 또 180도 돌린 거예요. 어차피 뭐 이거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위에랑 왼쪽에 하나 붙여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좌측면도에 붙였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랑 우측면은 어떤 거 밑에 거를 사용해서 여기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이렇게 회전 돌려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만든 게 아니고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요걸 갖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요 모양대로 그대로 방향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측도 이렇게 돼 있고 모양 다 맞게 나왔네요. 맞죠?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 상자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요거를 갖고 다니면서 넣어 줄 건데 우리가 요거 처음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거를 제일 먼저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일단 이 1번, 2번, 3번, 4번 제가 넣어놓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번 이거 만드는데 요 크기도 뭐 12에 이 문자 높이가 제가 하다가 보니까 지워졌네요. 요 높이 문자 높이 한 5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 반진 6에 문자 크기 어차피 옮길 거니까 5짜리 만들어 주시고 1만큼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뭐 대충 옮겨 주시고 중간으로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위에 올려 줄게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부품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든 작업을 어떤 거 제거 가공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그 제거 가공하지 말라는데 거기서 내가 W, X, Y 갈로 쳐져 있네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근데 W, X, Y는 표현해 줄 테니까 그 W, X, Y 넣어준 거는 그거는 W, X, Y로 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어떤 거 재고 가공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내가 WXY는 쓸 거니까 WXY 들어간 거 만약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W도 한 번 나섰어요. 그러면 W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 W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W도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면 보면서 아니면 3D 모델링을 보면서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에 우리가 이쪽 면에 뭐가 들어가요? 이쪽 면에 우리가 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축이
요쪽에 고정됐고 우리가 요쪽에 키가 고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객체는 축은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도 이 본체랑 같이 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회전할 수 없고 어떻게 조촉만 상태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접촉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면과 면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거? X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면에는 X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방향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 부분, 요 부분, 이 본체의 본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고정돼갖고 이 면에 이렇게 제가 매끈매끈하게 다듬어 줘야 돼요. 근데 방향이 어디에요? 우리가 치수를 뽑았을 때 이렇게 치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넣을 건데 우리가 이쪽 면에 이렇게 들어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쪽 면에 치수에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치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본체 이런 모양에 넣어줘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치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수가 있다면 그 치수에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보게 되면 이 안쪽 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방향을 이렇게 넣었다면 요거는 어떤 거? 틀린 게 되겠죠. 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속이 꽉 찬 부분에 이쪽에 다듬질을 넣어 달라는 건데 우리가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만들었던 박스 이용해서 어떤 거 X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사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쪽 면, 이쪽 면이 우리가 X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삿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면이잖아요. 맞죠? 지금 내가 보면 이쪽 면, 이 안쪽 면은 어떤 거? 치수로 뽑았을 때 이 면이잖아요. 그래서 삿대질로 이렇게 클릭했다. 그쪽 방향을 우리가 찝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삿대질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같은 치수지만 어떤 거? 얘는 이 안쪽, 이 안이 꽉 차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듬질을 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도 중요하겠죠. 삿대질을 생각하면 조금 쉬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요쪽도 보면 드릴 구멍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다듬질 기호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볼트가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볼트가 들어갔고 바닥이랑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트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저는 지금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완전 꽉 닫진 않아요. 꽉 닫으면 우리가 나사 볼트가 긁으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원래 뭐 카운터 보호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거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안 들어갔는지. 우리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거는 카운터 보호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자로쟀던 거고 여기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쪽 면은 어쩌면 닿지가 않아요. 닿지가 않는 그냥 드릴구멍 어떤 거 W로 주겠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W가 들어가고 이 면도 어쩌면 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면도 W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바닥면은 우리가 볼트 머리, 이 볼트 머리랑 요 바닥 부분이랑 이렇게 닿아요. 닿아서 어쩌면 X까지 들어간 게 맞아요. 요게 조금 더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아니면 이럴수록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트 넣는 이 면이라든지 아니면 요 면이 굳이 살짝 얘가 이렇게 면이 매끈매끈하지 않아도 우리가 닿는데 고정시키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건 여기에 W 줘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실무에 쓴다면 뭐 W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X로 줄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W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가 준다면 뭐 X까지 줄 수도 있겠죠. 시험에서 바라는 거는 뭐 X까지 들어간 거니까. 근데 저희는 보면 여기 W 여기 W 하나 넣어줄 수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X로 외우게 되면 우리가 모양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X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외우기 힘들어. 그러면 그냥 드릴 구멍은 다 W다라고 생각하시고 W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준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겹치면 조금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선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여기도 어떤 걸로 이렇게 X도 줄 수 있고 W 줄 수 있고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하시면 그냥 W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우리가 보면 이 선이랑 어떻게 얘랑 겹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겹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감점이 다 당해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은 다 잘라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에 보면 딘 브레이크 우리가 사용해 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객체 선택하고 이렇게 끊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고 바닥이랑 고정시킬 거예요. 그럼 얘는 바닥면이 이렇게 어떤 면이랑 합체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도 어느 정도 그림에는 뭐랑 합체됐다 이런 게 보이진 않지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에 어떻게 X로 넣어 줄 수가 있겠죠. 방향은 우리가 밑에 바닥면이니까 요 방향이 맞겠죠. 그래서 바닥면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요 바닥면에 여기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렇게 줘야지 이 바닥면에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속이 꽉 찬데 넣어달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면에 직접 이렇게 찍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바닥면에 이렇게 X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저희가 요렇게 생긴 반달 키를 고정시켰었어요, 맞죠? 근데 반달 키가 고정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위치만 결정해 줄 뿐, 얘는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조촉되고 운동 안 하겠죠. 그럼 어떤 걸로? X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에 X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넣어준다면 X, 요거네요. 요거 하나, 요렇게. 요런 거는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당기거나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도 X, 방향은 요게 맞겠죠. 그래서 이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방향 한 번씩 틀리신 분인데 점수 많이 깎여요. 그래서 방향도 주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하다가 뭐 했으면 얘 같은 거는 끈기를 이용해서 살짝 끊어 주셔도 되겠죠. 웬만하면 안 겹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키가 들어갔고 고정만 됐기 때문에 X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보면 우리가 이 베어링 부분이랑 여기랑 면이랑 닿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베어링이 회전하겠죠. 베어링이 회전하면서 어떻게 이 면과 면과 닿아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거는 Y로 줄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거 막 일일이 다 생각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베어링 닿는 거는 무조건 Y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면 어떤 걸로 Y로 주면 되겠죠. 제가 조금 이따 운동하는 거나 이런 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Y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찾아본다면 우리가 이 밑에 면도 어떻게 돼요? 이 밑에 면도 우리가 이 너트랑 닿고 고정됐네요, 맞죠? 이 너트에도 X 정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정도 넣는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정리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리까지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X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본체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벨트도 들어갈 건데 제가 닿는 베어링 부분 어떻게 다 Y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Y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 여기도 Y, 이 베어링 닿는 부분 어떻게 다 Y, 그래서 Y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용도인지, 얘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베어링이랑 붓이 닿는 거 다 Y로 주겠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베어링 종류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 하나는 내륜 회전, 하나는 외륜 회전. 우리가 베어링이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밖에 있는 이 부분이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운동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운동하는 걸 내륜 회전, 그 다음에 밖에 부분, 이 밖에 부분 운동하는 걸 외륜 회전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3D 모델링을 보시면서 하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고, 요거 제가 구속을 좀 풀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벨트만 두 장트 돌고 밑에는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거는 이 안쪽 부분 어떻게 돼요? 고정되겠죠. 고정되고 이 바깥 부분만 이렇게 막 돌 거예요. 우리가 이 벨트가 막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이 부분만 회전하고 이 안쪽 부분은 우리가 회전이 없겠죠. 안에 있는 구슬들만 쭉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외륜 회전이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바깥쪽만 운동하기 때문에 바깥쪽 Y가 들어가는 게 맞고, 어찌 보면 안쪽에는 뭐 X가 들어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하고 우리 하자니 너무 힘들고, 우리가
모양까지 다 파악해 주셔야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말만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X를 넣어도 되고 Y를 넣어도 되고 점수에 지장은 없어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별이 났는 건 무조건 다 Y로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구별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그냥 별이 났는 건 무조건 다 Y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이쪽 면도 베어링 닿고 이쪽 면도 베어링 닿네요. 맞죠? 그럼 이 면과 이 면도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치수선 위로 뽑아주겠는데 이런 건 치수를 제가 안쪽에 넣어놨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모양에다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어째 보면 지금 이 선이 어떤 거예요? 이 선이 이 별이 닿는 요 선이잖아요. 어차피 이 선을 내가 일자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선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쪽 면에 제가 이렇게 Y를 준 거예요. 그래서 Y도 주고 반대편에도 Y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런 안쪽 부분 있잖아요. 맞죠? 안쪽 부분에 우리가 W까지 줘도 상관없어요. 왜? 기계 내부로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W까지 주지 않아요. W 넣는다 해서 크게 뭐 감전되거나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왜? 기계 내부니까. 뭐 어느 정도 나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벨트, 요 규격 봄대에 쭉 들어갈 건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벨트가 어째 보면 요렇게 생긴 벨트가 있겠죠. 근데 이 벨트가 낀 꺼졌고 이렇게 쭉 돌아갈 거예요. 근데 벨트가 안까지 싹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바닥면은 데이지 않은 상태에서 옆면만 데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옆이 기울기 각도 들어가 있는 부분만 우리가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만 Y를 줄 거예요. 그래서 Y를 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요거를 뭐 팔각형, 구각형 이렇게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각도가 들어간 건 굳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차피 면만 같으면 되니까 넣어주시고 요거를 회전을 이용해서 요것만 개별적으로 좀 꺾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이 각도가 어떻게? 이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게끔 회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굳이 그까지 신경 쓰지 않아요.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느 정도 누가 봐도 90도처럼 보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무조건 90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다 챙겨야 하면 어떻게 90도 차다하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적당히만 90도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요거 벨트잖아요. 그래도 닿지는 않지만 요렇게 닿지 않고 요렇게만 되지만 어느 정도 다듬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도 X를 줄 거고 맨 밑에도 X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벨트 측면에도 기본적으로 X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X를 주시면 되겠죠. 맨 위에도 X, 맨 밑에도 X, 그 다음에 양쪽 측면에도 X를 주시면 되겠죠. 만약 하다가 베어링 닿거나 이러면 조금 더 좋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이 X예요. 요거는 측면이. 그래서 X 주시고 X 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하시다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규격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도 국어 문제랑 살짝 비슷하기 때문에 규격집에 모든 정답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벨트 차다 들어가게 되면 어째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다듬질이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 X 측면에 X, 이쪽 측면 안 보니까 뭐 X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웬만하면 외우셔갖고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XX 줄 수 있고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네요. 그러면 요거 잡고 다시 옮겨서 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축으로 가주시고 이쪽에도 우리가 이제 요거 써줄 건데 요거는 벨트 제가 3번을 했기 때문에 벨트 3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다 갖고 오셔갖고 요건 어떤 걸로 3번으로 변경. 그 다음에 이거 W 쓰신 분은 놔두시면 되고 제가 여기도 W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W 쓰신 분은 놔두셔도 되고 안 쓰신 분은 저는 지금 W 한 개 넣었잖아요. 당연히 안 썼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지워 주셔야겠죠. 그럼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일단 나온 본체 내가 표시 없는 거는 무조건 제거 가공하지 마. 근데 내가 넣어준 거 X랑 Y 표시 준 거는 X랑 Y로 다듬질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요거를 따라 넣겠죠. 그래서 따라 넣어줄 건데, 우리가 축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래서 축은 조금 넣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축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축은 일단 전체가 가공하지 않은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얘는 기본적으로 다듬질을 X로 주시면 돼요. 면 자체가 다 반듯하고 매끈매끈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W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겠죠. 왜? X가 더 좋은데, 더 좋은 걸 기본적으로 했는데 더 낮은 이 W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W는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간다면 Y 아니면 Z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Z 여기서는 쓰지 않을 거니까 Y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다듬질을 어떻게? X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표시해 준 것만 Y로 넣어달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Y 찾아서 넣어줄 건데, 우리가 베어링 닿는 부분 여기에 Y 줄 수 있을 거고, 여기에도 Y 줄 수 있고, 여기도 베어링 닿으니까 Y 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우리가 Y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요 운동하는 것도 내가 면과 면이 서로 닿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Y가 들어가는 건데, 면이 반질반질하고 우리가 좋은 건데, 우리가 그냥 호공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회전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다듬질 굳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저항값 이런 거 계산하면 그것도 맨들맨들 깎아고 조금 더 힘을 잘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Y는 무조건 접촉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할 경우 그때만 Y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체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되겠죠. 준 다음에 어디? Y. 이 면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하나, 여기도 들어가니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 여기도 Y 하나 넣어줬는데, 우리가 밑에도 이렇게 가끔 가시다 보면 하나 넣어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요거는 틀린 거예요. 왜? 얘는 면 자체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한쪽만 면을 클릭해도 어차피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다든지 다 되는데, 굳이 두 개 넣어줄 필요는 없죠. 우리가 만약에 사각형이었으면 그때는 이 면과 다 달랐고,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 곳에 이렇게 찔러 넣어준 게 맞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원이기 때문에 한쪽만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양쪽 다 준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만 넣어준 거예요. 왜? 지름이니까. 원이니까. 근데 요런 건 어떻게? 면과 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원한 면에 찔러 넣어준 거겠죠. 그래서 넣어주고 Y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면도 베어링이 닿네요. 그럼 이쪽도 Y 들어가겠죠. 이쪽 면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걸로 Y 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다듬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요런 것도 보면 우리가 이런데 다 조립되고 이쪽에 반달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만 된 상태에서 이 반달키가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X가 들어갈 건데 X는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이 가공 자체가 전부 다 어떤 거? 기본 X거든요. 그래서 X는 표현해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듬질 할 수 있고, 원래 정석대로 들어간다면 요렇게까지 크기가 들어간 게 맞지만, 우리가 요 크기가 그대로 들어간다면 너무 커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거 요걸로 써야겠네요. 갖고 와서 쓴다면 얘는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크기 자체가 커요. 크기 때문에 저는 요걸 안 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막 짜자짜자한 면들에 들어가다 보면 요 크기가 너무 컸고 막 또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도 다 표현이 가능하고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크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다듬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해치 같은 것도 다시 다 챙겨주고, 여기 해치도 챙겨줄까요? 작업 마무리됐으면 이제 해치도 조금씩 넣어주면서 이렇게 모양을 다시 변경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이제 다듬지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듬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이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카페에 오셔갖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강의 영상을 한번 더 돌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재질이랑 그 다음에 주소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센터 표시하는 거,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